자,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 나갑시다. 이 삼각함수는 크게 파트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삼각함수의 기본 연산,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삼각함수의 기본 연산을 보는데, 이 삼각함수의 기본 연산, 이때는 목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각도를 줄 때, 각도를 주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값을 줘요. 그러니까 사인 얼마 이렇게 주겠죠. 사인 얼마 이 부분을 주는 거야. 이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비만 알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하시면 돼요.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해달라. 요 컨셉을 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에 각도를 주지 않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각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값을 주겠다 이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할 때 여기서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건 조건문인데 여기는 구하는 값이 나와요. 이때의 목표는 딱 간단합니다.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를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이제 이걸 묻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출제될 때는 항상 우리는 선해석, 그 다음에 후연산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인 값이 얼마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값을 줄 때.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삼각비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잡아준다면 여기가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이용해서 이 삼각형 세 변의 관계성을 묻는 겁니다. 그 사인 세타라는 것은 현재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요 관계성을 학생들이 인식하는가? 요거 물어보고요. and 그 다음에 사분면에 대한 부호 확인을 꼭 해주세요. 사분면 부호 확인.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올, 사, 탄, 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은 사인, 탄젠트, 코사인 전부 양수고요.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다. 요것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신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함수에 사인을 준다는 건 결국 변 3개 중에서 2변의 길이를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컨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사인의 값을 주지 않는다면 사인 세타가 얼마다라는 컨셉이 아닌 경우죠. 이런 경우 다시 말하면 딱 단일하게 삼각함수를 한 종류의 값을 준다. 한 종류의 값을 준다. 이게 되면 한 종류의 값을 준다. 종류는 한 종류다. 종류는 한 종류. 요일 때는 이렇게 문제 풀어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제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면 종류가 2종류 이상일 때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마인드.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게 사인과 코사인이 혼합된 식을 준다면, 사인과 코사인이 혼합된다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뭘 만들어라? 탄젠트로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온다면 요것의 값은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별책분옥으로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만약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준다면 이걸 합쳐서 그냥 1이라는 하나의 값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사인을 준다면 내가 1 빼기 코사인의 값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을 준다면 1 빼기 사인 제곱을 해서 결국은 하나의 종류로 바꿔줘야 한다. 이게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본다면 기본 연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바로 각도 일치를 꼭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또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각도를 불일치해 준다면 각도를 일치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종류는 한 종류가 됩니다. 삼각함수의 종류. 자, 요것은 기본적으로 한 종류를 만든다. 요 생각에서 모든 걸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가 일치하는데 삼각함수의 종류가 한 종류구나. 요걸 맞춘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원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걸 지키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기본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in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y equal sin x.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sine x는 y equal cosine 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마지막 탄젠트 x라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갈라진다면 쫙 그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탄젠트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 더 그어서 점근선까지 이렇게 그려준다면 탄젠트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최대값. 이것은 1 가질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 가장 중요한 건데 얘가 바로 2파이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2파이가 나온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대 최소는 없습니다. 최대 최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주기는 바로 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심화형으로 간다면 심화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 첫 번째는 가장 중요 포인트는 바로 주기를 먼저 구하세요. 주기, 그 다음에 and 대칭 성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먼저 뭐부터 해라? 주기부터 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좌표값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주기를 먼저 구해놔서 주기를 통해서 어떤 각도의 값을 표현해주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만약 첫 번째로 y equal sin ax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파이가 2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ax가 2파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기는 x가 a분의 2파이다. 단 조건이 a가 0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도 어차피 정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뿐 바퀴수에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하게 절대값까지 씌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절대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equal cosine x다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x가 2파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x는 a분의 2파이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안전하게 절대값까지 씌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부분은 세 번째인데 만약에 y equal 탄젠트 x다 라고 한다면 탄젠트 x인 경우는 주기가 얼마니 하면은 조심할 것이 얘는 바로 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을 꼭 주의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는 바로 절대값 a분의 파이다라는 설명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다 a가 양수라는 설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절대값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떨 때 그림 그릴 거야 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살짝 들어와서 마무리만 좀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원하는 내용
현재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리기를 써야겠죠. 그러면 어떨 때는 그림을 그릴 거고 어떨 땐 그림 안 그릴 거냐 물어보는데, 만약 첫 번째로 삼각함수의 최치수를 물어볼 때 삼각함수의 최치수가 나온다면 이때는 그래프 그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프 그리기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는 현재 필요가 없어요. 다만 sin x라는 걸 정리할 때 sin x의 범위는 얼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x도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라는 설정 갖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꼭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래프 그리기를 해야만 하는 경우. 그때는 각도가 제한 범위를 가질 때만, 현재 제한 범위 설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범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바로 위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삼각함수 플러스 바로 좌표의 이름이 있다면, 좌표 이름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설명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지수로감처럼 똑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렸는데 거기에 A, B, C, D 또는 P, Q, R, S 이런 식으로 좌표에 대한 이름표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전부 다 좌표를 싹 다 구하셔야 됩니다. 이 좌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첫 번째, 항상 삼각함수의 주기를 먼저 그리세요. 삼각함수의 주기 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와 대칭 성질을 이용한, 주기와 대칭 성질을 활용한 바로 좌표값 구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좌표값 구하기를 해달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딱 이 두 가지만 잘 챙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정식과 부등식 이제 기본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